자, 2학년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 아동미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파워포인트 활용한 영상을 여러분들 시청을 했을 건데 어려운 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했던 점 있으면 카톡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세요. 자, 오늘은 조각보 액자 만들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먼저 활동 순서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전통 조각보 자료 수집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이나 책을 활용해도 되고 많은 조각보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조작보 자료를 찾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조각보들이 있는지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으로서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조각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각보 규격 정학입니다. 저희들은 조각보 규격을 동일하게 정했죠. 그죠? 그래서 39cm, 39cm 가로 세로 그렇게 조각보를 규격을 정하고 안쪽에 디자인 색종이를 붙일 부분이 가로 세로 30cm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보 규격을 정하고 나면 이제 그 조각보 색종이를 붙일 중앙 부분에 만들고 싶은 조각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조각보 캔터지에 그 30cm 크기 안에 연필로서 자기가 작업할 조각보 디자인을 직접 연필로 표시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거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앙에 조각보 디자인이 있는 부분 연필로 표시한 그 부분에 색종이로 크기에 맞게끔 표시하고 잘라서 붙여서 조각보 꾸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작업이 아마 이번 활동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 진행해 볼까요? 자, 요거는 조각보 중앙 부분에 색종이가 다 붙여진 그런 디자인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생각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각보 바탕재료 만들기. 그래서 바탕재료는 캔터지를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들지 캔터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사들지 캔터지 한 장의 크기는 39cm, 그 다음에 45cm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39cm 한쪽 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쪽 면에 이제 요 39cm와 똑같이 잘라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잘라주기 위해서 쇠자를 가지고 39cm가 되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죠? 여기에 10, 20, 30, 9 여기도 마찬가지 10, 20, 39 위치에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연결을 하면 가로 세로 39cm의 조각보 바탕 재료가 완성이 되겠죠. 줄을 연결하면 이런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칼로 잘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줄 거인 부분에 쇠자를 대고 단번에 칼로 자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 뭐 만들 때 칼로 작업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를 기준으로 삼을 자는 쇠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쇠자는 재질이 쇠료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칼을 대서 자르기도 편하고 또 여기 칼을 자무해서 자를 손상시키더라도 쇠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겠죠. 플라스틱 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부분이 마모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된 선 위에 쇠자를 대고 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절단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절단이 된 사각형의 그 다음 할 작업은 뭐냐면 색종이를 붙일 부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켄트지는 가로 세로 39cm였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색종이 작업을 할 부분은 가로 세로 30c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30cm를 빼면은 19cm인가 9cm가 남습니다. 그죠? 39cm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둘로 나누면 4.5cm, 4.5cm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자를 대고 4.5cm, 여기 자를 대고 4.5cm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선을 쫙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30cm 표시하고 30cm 표시해서 이 부분에 줄을 연결을 하면 두 줄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4.5, 30, 4.5, 4.5, 30, 4.5 표시를 해서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중앙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완성한 조각보의 디자인은 어때요? 9개의 정사각형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조각보 디자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9개의 정사각형을 30cm에 나누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cm니까 3개의 정사각형이 한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cm, 10cm, 10cm로 나누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10cm, 여기 10cm, 10cm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로 표시된 부분을 요거는 아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요거 두 개 연결되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10cm, 10cm, 여기 10cm, 여기도 10cm, 10cm, 10cm 표시해서 줄로 쫙 연결해주면 이런 9개의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이 9개의 정사각형 안에 디자인을 자기가 할 디자인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모양의 도형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했었죠.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주고 또 다시 이렇게 잘라주는 디자인도 있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도 되고 그죠? 그거는 자기가 찾은 그죠? 수집한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조각보 자료를 보고 자기가 응용해서 또 자기만의 디자인을 탄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선배가 했는 디자인에도 정사각형이 9개 들어가는 디자인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쪽에 삼각형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이
들어간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색종이를 안 붙였을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 지금 색종이를 넣어서 붙였을 경우에는 어때요? 서로 다른 느낌이 나겠죠. 안 붙였을 때는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만약에 빨간색에 색종이를 넣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예쁘네요. 여기는 같은 색으로, 여기는 같은 색, 여기는 다른 색. 뭐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원에 가서 지도할 때도 그죠? 그때는 이렇게 우리 유아들은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긋지 않고 그냥 색종이를 붙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유아들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색종이를 어떤 모양으로 붙이고 또 어떤 색깔로 붙이는지는 유아들이 결정하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모양의 색종이를 이제 이쪽에 붙여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액자를 또 붙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 여기도 포함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그림을 표시하다 보니까 표시가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등분을 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위에 이렇게 자기가 디자인할 모양을 연필로서 전체적으로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형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다 자를 이용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각보는 보면 전부 다 직선이었죠. 직선을 사용해서 다양한 물론 뭐 둥근 모양을 써도 되지만 조각보는 천을 활용해서 사용했는 것이기 때문에 천은 둥글 천을 사용하려면 어때요? 버려지는 부분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천 다양한 모양의 짜투리천을 어때요? 그대로 이런 천도 있을 것이고 또 삼각형의 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살짝 조금 잘라줘도 되겠지만 원을 만들기에는 그죠? 그래서 주로 이런 도형들이 비정형의 도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으로 연결된 도형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쪽에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성된 조각보 디자인을 연필로 표시해서 완성된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다음 작업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색종이를 붙이는 작업인데 색종이를 붙이기 전에 어때요? 색종이 색깔을 어떤 색깔을 쓸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색종이를 배치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종이 색깔을 선정을 한다. 디자인한 조각부에 들어갈 색종이 색깔을 결정하는데 그 방법은 색종이의 종류별로 전부 이렇게 펼쳐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한번 대해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금 명도가 비슷한데 비슷한 종류 써도 되겠고 그리고 요 빨간색에 강렬한 빨간색에는 그 보색인 파란색을 또 쓰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렇게 두드러나게 드러나는 디자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은은한 색깔을 쓸 것인지 색종이, 색지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또 어떤 재료를 썼었어요. 한지를 쓰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한지를 쓰든지 이렇게 자료를 결정을 하고 어떤 색깔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를 색깔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옷 예전에 옷 맞출 때 그죠? 양장점이나 아니면 양복점에 갔을 때도 색깔을 위에와 아랫돌이 뭐 이렇게 해서 대보거든요. 몸 위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복 맞추러 갈 때도 색깔을 그냥 이렇게 봤을 때하고 몸에 대어 봤을 때하고는 틀리니까 그 양단 비단들을 이렇게 한번 대보는 그런 아,
작업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날을 어떤 걸 쓸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대범으로 해서 자기가 그 느낌을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색종이를 어떤 색깔을 쓸 것인지를 대충 자기가 선정을 했으면 이제 도형에 맞는 색종이 크기로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단을 하기 전에, 자르기를 하기 전에 색종이 크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정사각형 하나의 크기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요렇게 요까지가 정사각형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표시 다른 색깔을 쓸게요. 펜으로 해서 여기를 표시해 주고 여기는 사실 표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선에 색종이를 딱 대 놓으면 표시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죠. 요 모서리를 이용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표시해 주면 되죠. 여기 표시해 주고 여기 눈금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자를 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딱 맞는 크기의 색종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줄을 끌 때는 표시를 해서 줄을 끌 때는 꼭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곳을 아래 위 두 곳을 표시를 해야지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한 군데만 표시를 한다면 이 선을 연결하는데 이 부분을 연결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연결할 수도 있고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재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치수를 정해야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양한 크기의 도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색종이를 대놓고 표시를 해서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빨간색을 하고 싶으면 빨간색 색종이를 여기 대놓고 이 부분 표시하고 요 부분 표시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죠? 이거 자를 대서 자로 재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일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도형일 경우에는 자를 대지 말고 색종이가 왜냐하면 각이 딱 맞는 정사각형이 딱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모서리를 고정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표시를 하면 얼마든지 이 각이 살아있는 90도의 모양의 색종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줄 끊는 방법, 그 다음에 색종이에 표시하는 방법,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를 했으면, 그죠? 여기를 아까 여기 표시하고, 여기를 표시했죠. 줄을 꺼도 되고, 표시한 부분을 그냥 표시한 부분에 자를 그냥 바로 갖다 대도 됩니다. 줄을 꺼도 되고 그죠? 그래서 칼로 자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 이 아들과 활동을 할 때 그리기 할 때는 그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서 그리면 되지만 이렇게 만들고 꾸미기 작업할 때는 칼도 써야 되고 뿔도 써야 되고 매일 그리는 활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잘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르기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자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두 군데 표시를 해서 자르면 똑같은 평행한 이 끝과 이 선이 서로 평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점과 하부에 있는 점을 맞춰 가지고 그죠? 맞춰 가지고 높이가 똑같은 색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칼로 잘라줘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사각형에 있는 모양으로 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요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려져 있으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만 표시를 해서 선을 쫙 연결하면
요 모양 그대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보면요. 이렇게 요런 모양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해서 칼로 쫙 자르니까 거기 켄터지에 있는 도형의 모양과 똑같은 그런 색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죠, 그죠? 요 색종입니다, 그죠? 그래, 요 색종이를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제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요 모양과 맞는 색종이를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서 14번의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요 도형에 들어갈 색종의 모양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작업이 아마 이번 활동에서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어디 많이 드냐 하면요. 그 켄테주의 조각보 디자인을 연필로 표시하는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자기가 디자인한 도형에 맞는 색종이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리고 요거 하면서 색깔을 아까 어떤 색깔을 자기가 쓸 것인지를 대충 구상을 한 색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했을 때는 요 색하고 요 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또 막상 배치를 해보니까 좀 다르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반복하면서 도형에 맞는 색종이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또 하나 들어갔네요. 파란색과 빨간색. 우리 태극기에 들어갈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공간에 들어갈 색종이를 모두 재단을 해서 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자, 좀 기다릴게요. 지금 바로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상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작업을 같이 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또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을 6시간에 걸쳐 2주에 걸쳐 6시간에 걸쳐 하는 거니까 동영상을 나누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 아틀리에에서 미술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제가 첫날 작업하는 순서, 활동 순서를 전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주위를 다니면서 지도를 계속 해주면 쉽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디자인한 도형에 맞는 색종이를 다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줬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른 색종이를 그 색종이가 맞는 도형의 부분에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딱풀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딱풀은 좋은 점은 빨리 건조가 되고 그리고 또 뗄 때도 부착에다가 다시 제거하는 작업, 떼는 작업도 표시가 안 나고 잘 떼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종이를 붙이는 데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얇은 종이를 부착하는 재료로는 딱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액체가 많기 때문에 수분이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칠을 많이 하는 게 우는 경우가 있는데 딱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드는 도형의 색종이를 풀칠해서 하나하나 다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붙이는 경우면 요런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요 끝까지도 다 맞춰놨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나중에 폼보드로 된 액자 틀을 붙일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색종이가 조금 튀어나가든지 해도 그죠?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요 폼보드 액자 틀을 붙여버리면 여기 일직선으로 재단된 폼보드 틀을 붙여버리면 여기 조금 튀어나간 부분은 안 보이겠죠. 그죠? 그 대신 우리가 요 색종이의 면과 면이 만나는 요 부분은 깨끗하게 잘 재단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돼야지 아주 깨끗한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색종이 붙이는 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영상 돌려보면서 색종이 붙이는 데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폼보드로 액자 틀을 만들고 그 액자 틀에 붙일 색지를 절단해서 붙이고 그런 작업. 그래서 액자틀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액자틀 크기, 그다음에 자르는 방법 그런 것들 그거는 뭐 비교적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나눠서 지금 자료를 올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액자틀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한 부분을 색종이로 오려서 잘라서 붙이는 작업까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